이대로 가면 한국도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닐까요? 평생 호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살아왔다는 한 해외 전문가가 서울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가 시선을 빼앗긴 곳은 화려한 빌딩도 유명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물길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순히 하천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간이 과거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거대한 고가도로에 완전히 덮여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표정에는 감탄 이상의 충격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말한 일본처럼이라는 표현은 우려였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 담긴 평가였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반응이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 역시 청계천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곤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물길이 왜 이토록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 외국인은 서울의 하루를 청계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서울 중심을 따라 약 11km 이어지는 특별한 하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여행객들이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청계천의 역사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 구역은 콘크리트로 덮였고 그 위에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고속화도로가 건설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물길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고 결국 물길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됐습니다. 그는 서울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분주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천천히 걷고 휴식을 즐기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이곳의 차분한 분위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했고 산책하는 사람들 역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2005년 가을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복원 이후 단 한 달 동안만 627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약 5.8km 길이로 이어지는 이 수변 공간은 여름철 도시 열기를 낮추는 역할까지 수행하며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연구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물길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긴 시간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 관광객들의 반응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 여행자는 청계천 주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공간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영어 서적까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시민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징검다리를 건너며 서울 중심부의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편안하고 안전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 환경 역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울은 거대한 도시임에도 긴장감보다 편안함이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894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계천 산책을 마친 한 커플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서울의 오래된 한옥이 밀집한 익선동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통 가옥들이 이어지는 거리.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내부에는 감각적인 카페와 개성 있는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여행자는 이 공간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골목이 주는 매력과 독특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모습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감탄한 익선동은 1920년대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주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카페, 공방, 식당 등이 들어서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 덕분에 전 세계 여행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골목 곳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플을 가장 놀라게 한 장소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교통카드, 편의점 어디에서나 가능한 충전 서비스, 복잡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3호선 방향, 카롤리나는 동행인에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떤 체험을 권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기대와 호기심을 아는 채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누비던 두 여행자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바로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질서는 분명했습니다. 한쪽 공간은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다른 한쪽에는 차분히 서 있는 승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의 여행자들은 연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이곳이 얼마나 조용한 공간인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역인데도 마치 작은 소리 하나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열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지키는 광경에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교통체계입니다. 영국 BBC 역시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 수준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승객들은 열차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한 장의 카드만으로 복잡한 환승 과정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방문객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첨단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출근 시간조차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숙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낯설 만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여행자는 이런 분위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일정에서 제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비용은 몇천 원 수준, 시간도 단 5분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화가 앞에 있었습니다. 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계속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얼굴을 분석하는 것 같아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과가 너무 궁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 살짝 보였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상당히 닮았다고 느꼈고 특히 머리카락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작업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곧이어 카롤리나의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확인한 그녀 역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제이는 오히려 카롤리나의 그림이 자신의 작품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롤리나는 화가가 자신의 눈을 실제보다 크게 표현했지만 얼굴의 특징은 매우 잘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볼 부분의 세부 묘사가 인상적이었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된 캐리커처 한 장에도 큰 즐거움을 느끼던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 가운데 하나인 남산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자리한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서울의 변화를 지켜봐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산에 올라선 여행자들은 주변 분위기부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광장처럼 넓게 조성된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에는 남산타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망대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에 푹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몇 마디 말에 제이와 카롤리나는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부산과 전주, 광주 등을 여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공개됐던 영상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온 여행자를 알아본 시민은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고 인근 등산 코스에 대한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친절은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됐습니다. 이후 여행 내내 카롤리나를 따라다니던 제이가 처음으로 직접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새로운 볼거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리 바닥에서 빛나는 신호등이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 이른바 스몬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였습니다. 보행자가 아래를 보고 있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아이디어는 해외 SNS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장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도 감탄하며 걷던 두 사람은 마침내 제이가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특유의 배려 문화는 이어졌습니다. 주문 전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식당 시스템 역시 매우 편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주문할 수 있었고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 한국어 건배 표현을 급히 검색했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따라해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음료를 맛본 카롤리나는 생각보다 도수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음료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얼마나 잘 어울릴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음식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번 여정 동안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맛을 마주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에는 먹음직스러운 한국식 치킨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달콤한 양념이 입혀진 치킨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아무 소스도 바르지 않은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는 가장 먼저 기본 치킨부터 맛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기름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준비된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한 입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입 베어문 순간
바삭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고 만족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곁들여 나온 반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와 함께 소금, 후추로 보이는 양념도 제공됐습니다. 두 사람은 치킨을 양념에 찍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소금의 풍미가 더해지면서 치킨 맛이 한층 살아났고 후추 향까지 어우러져 더욱 깊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치킨 차례였습니다. 제이는 닭날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잠시 뒤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이 아니라 달콤함과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계속 손이 가는 맛.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였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제이는 지금 이 맛을 화면 너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너무 맛있게 먹느라 정작 식감 설명을 빼먹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치킨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겉면은 믿기 어려울 만큼 바삭했고 안쪽 살코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바삭함과 촉촉함이 동시에 살아있는 독특한 식감이야말로 한국식 치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행자가 입을 모아 천국 같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메뉴, 바로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22개 도시에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도 K치킨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94%를 넘어설 만큼 높은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냉동육 대신 신선한 닭고기를 사용하는 한국만의 조리 방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에 차가운 맥주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치맥 문화는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대표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즐거웠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소주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선 제이가 집어든 것은 노란색의 작은 병 하나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한 바로 그것,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냉장 진열대에서 발견한 순간부터 제이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온 뒤 처음 마시는 바나나 우유라고 말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잠시 실수로 병을 제대로 열지 못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이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달콤함이 먼저 느껴졌고 이어 바나나 향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맛에 그는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맥주보다 더 좋아하는 음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치킨과 함께라면 맥주가 필요했지만 평소 취향으로는 바나나 우유가 더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가 1년 내내 그리워했던 노란 음료, 바로 국민 음료로 불리는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이 제품은 1974년 처음 출시된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00만 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아리를 닮은 독특한 용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는 30여 개 국가로 수출되며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엔브리디아의 CEO인 젠슨 후앙이 한국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줄 만큼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나나 우유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사진을 남기는 대표적인 K드링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있던 물기를 되살려 탄생한 청계천, 작은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정돈된 지하철 문화, 단 5분 만에 완성되는 캐리커처 한 장,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한 식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란 바나나 우유까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여행자들의 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신기한 경험이었고 매 장면이 감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들의 다음 한국 여행에서는 또 어떤 평범한 풍경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장면들 가운데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이 바라본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와 숨겨진 매력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